보면요. 첫 번째가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속도 법칙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1차 속도 법칙, 2차 속도 법칙, 0차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적분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 한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적분까지 다 뭐 꼭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과 속도론의 모형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촉매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단원이 마무리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화학 반응의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연력학적 접근법. 이거는 thermodynamic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에너지를 따져가지고 그 에너지로 이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것이며 느리게 일어날 것이며 아니면은 잘 일어날 것이며 잘 안 일어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연력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반응 속도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경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로가 더 유리하고 어떤 경로가 더 불리한가 이걸 따져가지고 그것으로서 이 화학 물질들이 각각 어느 원자의 어느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전자가 이동해서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고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그 방법이 화학 반응 속도론이죠. 예, 그래서 연력학적 접근법, 속도론적 접근법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단원에서 이제 속도론적 접근법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 반응물과 생성물 그 중간 과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연력학적 영역은 여기 돼 있죠. 연력학의 영역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이용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낮아졌다고 잘 일어나겠구나. 처음보다 나중에 높아졌다고 하면 잘 안 일어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게 한계가 있죠.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전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이 반응 속도론의 영역, 어떤 경로로 이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이 얻어지겠는가 하는 걸 판단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반응 속도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반응 속도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속도는 마지막 시간하고 처음 시간 그 차이에서,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 분의 그 A의 농도, 그 다음에 또 A의 농도, 처음 농도, 나중 농도의 차이, 그거를 이렇게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 요걸로써 이제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반응 속도는 항상 양의 값으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반응물 내지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뭐 이게 일반적으로는 처음 농도를 나중 농도에서 빼는 거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반응물의 농도라고 한다면은 반응물이 처음에는 높은 농도였다가 반응이 진행되면 될수록 없어지니까 작은 농도로 줄어들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작은 농도에서 큰 농도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속도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크게 상관없이 그 변화량의 추이만을 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응 속도 2당량의 NO2가 2당량의 NO와 O2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에서 300도씨에서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시간 함수로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처음 시작이겠죠. 0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0.01몰 정도로 NO2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제로예요. 근데 50초가 지나고 나서
출발 물질은 0.0079로 줄었고요. 대략 21, 0.0021만큼 감소가 됐고, 여기 생성된 게 0.0021만큼, 이건 0.0011만큼 증가했네요. O2니까 이제 요거 2당량 생길 때 거의 1당량만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지나면서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농도 변화 추이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 속도를 계산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 속도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농도 변화량 뒤로 가면 갈수록 농도 변화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보다는 좀 많이 약간씩 기울기가 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NO2는 처음에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좀 천천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생성물들도 처음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인데요. 이게 50초일 때, 100초일 때, 150초일 때 각각 이 순간에서의 농도는 바로 뭐 수학 시간에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이 참수의 그래프에서 x 좌표값 얼마일 때 그때의 기울기 그거는 그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분식이에요. 미분식. 그래서 이 한 특정 지점에서의 속도는 그 순간 속도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 100초에서의 접선의 반응 속도, 접선의 기울기, 그거는 여기 요 t 100일 때, 시간이 100초일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x좌표하고 y좌표 해서 그 접선이 얼마만큼의 기울기를 가졌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델타 t분의 NO2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이런 식으로 0.026 요 0.026만큼 변화가 될 때 여기는 110초가 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울기를 찾아내서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per 리터 세크 만큼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네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찾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NO2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NO가 생성되고 NO2가 아직 남아있고요. 여기도 여기 NO하고 O2도 생겼네요. 그리고서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NO하고 O2가 점점 늘어나고 여기 NO2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A가 반응 초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 이게 점점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변환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O2가 이렇게 NO와 O2로 변하는 이 반응에서 NO2의 소비 속도는 곧 NO의 생성 속도에 O2의 생성 속도를 2로 곱한 값하고 똑같다. 이 O2의 생성 속도는 절반씩 생기니까요. 2를 곱해야지만 얘네들이랑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의 농도 변화를 반응 속도로 나타내도 되고 얘의 농도 변화를 반응 속도로 나타내고 얘 O2의 생성 속도, 농도 변화를 반응 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250초에서 접선의 반응 속도는 T250초면 여기겠네요. 여기의 반응 속도는 얘네들로부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됩니다. 이 접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것이 이거겠죠.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다. 속도 변화량이 결국엔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건 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이건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왔는데 O2 접선의 기울기는 2를 곱해야 되니까 2를 곱하면 정확하게 딱 2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계산해내면 된다 그 얘기고요. 반응 속도는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이런 여기에 이거는 분수함수 꼴의 그래프가 보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만큼 반응 속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속도 법칙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속도 법칙. 첫 번째, 반응의 가역성. 그러니까 이 가역성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화학 반응은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그냥 변하는 요 한 가지,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B가 다시 A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걸 정반응, 이 반대 방향을 역반응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항상 모든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NO2가 NO가 될 때, NO가 되고 O2가 될 때, 이 NO하고 O2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농도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렇게 진행하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얘의 농도는 줄어들면서 이 녀석들의 농도는 점점 높아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는 확률하고 그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얘네가 둘이 만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니까 농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줄겠죠. 얘네들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점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가 반응 시작될 때보다는 어쨌든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느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이 가역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가역적으로 진행되니까 그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지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정반응이 진행돼서 NO와 O2의 양이 증가하면 역으로 NO2가 다시 생성되는 반응이 진행되기 쉬워지니까 그로 인해서 반응 속도가 이렇게 점점 차이가 난다. 반응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응 속도를 실험하면은 초기 속도법, 역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응 처음엔 이거밖에 없죠. 역반응이 진행되려고 해도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 처음 시작할 때는 요게 한 방에 쫙 진행되는 그 방향, 단방향으로만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서 역반응을 무시한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속도식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NO2가 이 NO와 O2가 변하는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 반응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이건 속도 상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NO2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예요. 몰농도. 이 몰농도가 n승만큼씩 점점 변하는 그것을 갖다가 속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n승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로 얘기하고요. 반응물의 차수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차수는 실험적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당량이 사용돼서 이렇게 가니까 이걸 2차식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반응이 꼭 이게 앞에 개수가 2라고 해서 여기다 2승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물의 농도가 반응 속도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왜? 이 농도가 변하는 거나 얘가 사라지는 거나 이게 늘어나는 거나 이게 사라지는 거나 결국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쓰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는 초기 농도식이라고 한다면은 역반응이 무시된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농도가 제로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N값은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해 줘야지 무턱대고 대부분의 경우 이게 2 이렇게 썼으면 여기에 2승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한 분자가 아니라 두 분자씩 서로 막 반응해가지고 반응 가니까 이 농도 변화는 이거의 제곱에 비례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이 차수는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내용은 뒤쪽에 어떤 특정한 반응들에서 요 차수가 이 개수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 그걸 이제 설명할 때 나오게 될 테니까 그건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 어떤 주어진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말할 때는 특정 화학종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얘를 쓰던가 아니면 이 녀석을 쓰던가 한 화학종을 지정해서 그걸로 속도식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NO2가
소비되는 항으로 반응 속도를 정의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O2가 생성되는 항으로 반응 속도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2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NO2가 사라지는 속도의 두 배만큼에 해당하는 속도식을 써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도 상수는 각 반응마다 특이성을 나타내는 거라 이건 우리가 뭐 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특정 반응, 어떤 반응은 원래부터 빠른 반응이고 어떤 반응은 좀 원래 좀 느린 반응이잖아요. 그에 따른 상수를 속도 상수 K라고 나타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NO2가 사라지는 반응하고 O2가 생성되는 반응의 속도 상수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 값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NO2가 사라지는 속도 상수보다는 O2가 생성되는 속도가 2분의 1배로 느리니까 여기다 2를 곱해야지만 얘랑 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마다 어떤 물질이 관여하는 반응이냐에 따라서 속도 상수가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속도식의 종류는 미분 속도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반응 속도가 농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그래서 반응 속도는 농도 함수로 나타내서요. 반응 속도를 이렇게 시간 변화량 분의 농도 변화량으로 해서 이렇게 앞에서 배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분 속도식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적분 속도식은 농도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속도가 농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고 이건 농도가 시간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함수식에 농도항을 집어넣느냐 시간항을 넣느냐 근데 이때는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때는 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속도 법칙의 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반응 차수를 결정할 때 이건 실험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만약에 N2O5라고 하는 이런 용액을 4NO와 O2로 만든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45도에서 이 N2O5가 4NO2와 O2로 변하는 반응에 대한 농도 대 시간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처음 농도는 1몰이었어요. 근데 시간은 0초, 시작 지점이죠. 그게 0.88, 0.78, 0.69, 0.61 조금씩 줄어드는 항이 좀 약간 감소하고 있죠. 그 시간이 이렇게 200초, 400초, 600초, 800초 점점 이건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때 첫 번째 뭐 여기에 보시면은 각 지점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반응 속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만큼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가 여긴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만큼의 속도식으로 변하고 있죠. 속도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변화량 대 여기 시간 변화량 이걸 같이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반응 속도를 그 시간대별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반응 차수를 이제 결정할 때 0.9몰일 때 하고 0.45몰일 때 이게 절반으로 변했네요. 그때의 속도가 5.4에서 2.7로 줄어들고 있죠. 속도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들 때 속도도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농도와 속도는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때는 차수가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속도가 만약에 4분의 1로 줄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차수가 그래서 이렇게 농도 변화와 속도 변화가 1대1로 매칭이 돼서 비례하는 경우에는 1차 반응이다. 이때 1차 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차수가 균형 반응식에서의 개수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개수를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개수가 곧 반응 차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2대 4니까 이게 2배 더 이게 또 2배 더 많이 생성되잖아. 이렇게 해서 뭐 2차 반응식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물의 두 가지 농도에서의 반응 순간 속도에서
반응 차수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농도 그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을 비교해 본 다음에 이 농도 변화량 대 속도 변화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차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서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생성물이 전혀 생기지 않은 제일 초기 속도, 그 초기 속도를 이용해서 속도 법칙을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속도를 보면은 맨 처음에 초기 농도는 이거고 NO2-의 초기 농도는 요거였었는데 이렇게 초기 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초기 속도만을 계산해 보니까 이 농도하고 요 농도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보시고요. 이 농도를 2배로 늘렸더니 반응 속도,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늘었네요. 2배로. 근데 이 농도는 2배로 늘렸고 여기서 이 농도를 유지한 채로 이번에는 NH4의 농도를 2배로 또 늘려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2배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 봤더니 2배로 늘어났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 NH4에 대해서도 비례하고요. NO2에 대해서도 비례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럼 NH4도 1이고요. 여기에는 NO2도 1이라고 하는 둘 다 1차에 해당하는 속도 비례하잖아요. 똑같이. 이거 2배 늘어날 때 NO2가 2배 늘어날 때 2배, NH4가 2배 늘어날 때 역시 2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속도법으로 나타내면은 M도 이 앞에 장에서 M이 1이고요. 여기서 N도 1이다 해서 둘 다 1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수승하고 여기 지수승을 합한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농도하고 요거의 농도, 이 변수 두 개가 각각 1차였기 때문에 이 두 변수의 지수승을 합하게 되면 2차 속도식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1차랑 요거 1차를 합해서 곱하면은 이제 이거 2배, 이거 2배 되면 4배가 되는 거니까 2차 속도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차 속도식. 만약에 여기가 2배고 여기가 1배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차 속도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 식으로 각 반응별 이 농도 변화량에 따른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각 반응물에 대한 반응 차수의 합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속도 법칙의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 예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예제를 한번 봅시다. BrO3의 초기 농도하고요. Br-의 초기 농도, 그 다음에 H+의 초기 농도 세 가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네요. 이때 BrO3가 2배로 늘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2배로 늘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2배로 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요건 1차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2배로 늘렸습니다. Br-를. 그랬더니 역시 2배로 늘고 있어요. 2배로 늘고 있으면은 Br-에 대해서도 1차구나. 자, 근데 얘네들은 그대로 0.1, 0.1, 0.1, 0.1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얘랑 2배를 만나 봤더니 여기는 3배가 돼 버렸네요. 4배군요. 4배. 4배가 돼 버렸네요. 4배. 4배가 된다는 얘기는 2배를 늘렸는데 4배가 되니까 이거는 차수가 여기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네요. H+의 농도에는 제곱을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차, 1차, 2차에 해당하는 이런 속도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체 반응 차수는 112죠. 그래서 다 더해버리니까 4차 반응 속도식이 되는 것이고 실험 1의 자료로부터 속도 상수 K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초기 속도 이건 측정한 속도고요. 측정한 속도를 속도에다 놔두고 나머지 K 곱하기 이 각각의 농도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속도 상수는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반응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계산해 본 반응 속도식이다. 그리고 그 속도에서 속도 상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